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치고 TV에서 아주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경매가 굉장히 핫하죠. 자,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최근 또 최신 또 경매 관련 또 베스트셀러를 지금 또 출간하시고 지금 또 한창 또 순항 중이신 우리 부동산 경매 고수 우리 새벽 하늘님 경매 천재 자칭 경매 천재 맞죠? 네. 자칭은 타칭. 네. 타칭 경매 천재 경매 전문가. 보통 창피해서 이렇게 자칭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자, 일단 경매 천재 우리 경매 최고의 전문가 멘토 우리 새벽 하늘 김태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 하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최근에 이제 또 책을 이번에 또 출간하셨잖아요. 네. 요새 또 행보가 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책에서는 사실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몇 번의 이제 책을 냈는데 경매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초에 대한 책은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 그 전부터 이제 준비는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네. 경매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처음 입문하기에 네. 딱 맞는 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딱 교재로 쓰기 딱 좋은 그런 내용으로 책을 내용을 보니까 네. 약간 이게 대화식으로 풀어더라고요. 다 보셨어요? 예, 그럼요. 네. 저희는 항상 이제 게스트분을 모시기 전에 네. 책을 다 봅니다. 와. 네. 네, 대화 내용 뭐 그럼 그걸 끝이에요. 다른 뭐 일단 그 정도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그 정도만. 책을 그냥 이렇게 넘겨서 본 걸로. 네. 일단 네. 자, 지금 이제 그 경매 시장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또 김태훈 우리 또 작가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게 이제 15년 동안 또 공무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요? 나오기 싫어하는. 네. 그래서 이런 직업을 또 과감하게 버리시고 부동산 경매 투자와 동시에 또 부동산 경매 전문 회사 또 경매 전문 로펌에서 또 수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또 높은 수익 창출은 물론 너무 지금 칭찬 모드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에게 지금 지식을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뭔가 불확실성에 이렇게 베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경매에 관심이 생기시고 또 과감하게 또 이 길로 이 길이 맞다 선택을 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맞다라기보다 네. 일단 뭐 계기 자체는 그때가 이제 2005년이었어요.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전세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막 저는 이제 그 직장에 있었고 네.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아. 뭐 법원으로부터 이제 우편물을 받은 거죠. 아이고. 네, 막 경매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한 게 야, 그럼 이제 우리 뭐 당장 나가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책 사고 뭐 이것저것 뭐 보고서 일단은 뭐 보증금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다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네. 그때 피 당시 같은 뭐 보증금인데. 네, 그 대학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학력이니 뭐니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내가 싸게 낙찰을 받아야겠다. 이제 그 목표로 공부를 하고 또 직접 받았어요. 낙찰을. 아니 그거를 그 짧은 시간 내에 경매 공부를 하고 낙찰까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천재라고 그러나? 야. 그게 아니라 이게 닥치면은요 그 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는 그 직접 이제 부딪히고 닥치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보니 처음에 이제 뭐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잘 못 믿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결이 좀 되고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팔았죠. 시세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연봉 가까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신세계를 보셨네. 그렇죠. 아. 야, 이거 진짜다. 괜찮다. 이제 그때부터 집중을 해서 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진짜 사실 이제 닥치게 되면 이제 어떤 뭐 실마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직접 책도 내시고.
근데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 지금 사실 우리 뉴스 기사만 봐도 경매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찰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낙찰가율이 또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의 경매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경매 시장은 확실히 이제 물건이 좀 많아지는 거는 맞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 크게 많아진 건 아니고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 오피스텔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어쨌건 그래도 뭐 아파트도 그래도 한때 시장 좋았을 때 몇 년 전보다는 시장이 더 많아진 건 맞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경매, 그래 싸게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아파트 그러면은 그게 제일 쉬운 거잖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가뜩이나 좀 허들이 낮아졌다, 뭐 좀 대중화됐다 경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싸게도 안 되더라.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기도 해요. 지금은 보통 그 일주일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아파트가 낙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도는 한 60에서 80.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수량이 좀 적어서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이제 그 정도가 매주 이제 아파트가 이제 낙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되는 건들도 있어요. 네. 뭐 30명에서 50명까지 막 입찰에 참여를 하고. 와. 그런 물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제 유튜브나 그런데 매주 보통 이제 수도권이랑 뭐 지방 한 군데 해서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경매 어느 정도 분위기로 낙찰이 되고 있는지 계속 제가 이제 그 말씀들 좀 드리고 하는데 그 보시면은 항상 매 주마다 각 지역별로 정말 괜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아파트들도 제법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사례를 좀 보여드려 볼까요? 네.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우선적으로 이제 4월 2일이잖아요 지금. 네. 4월 2일 날 네. 경매로 이제 낙찰이 된 건이 8억 6,500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시세가 네. 9억 중반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수도권이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 뭐 매수 심리도 그렇고 거래 지수도 그렇고 좀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호가도 살짝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제일 싼 금액이 9억 8천짜리예요. 호가가 나와 있는 게. 와, 네네. 한 1억 3천, 1억 2천 정도. 그렇죠. 네. 이런 건들이 비단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네. 몇 건들이 항상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냥 모니터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직접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 이러다가 내가 들어가는 물건만 막 4, 50명 막 들어오고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네. 뭐 시세가 3억인데 막 2억 9천에 낙찰되고 막 그런 거 이제 몇 번 경험을 하시다가 네. 야 이거 뭐 아파트는 아니네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자,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4월 2일 날 낙찰된 건이죠. 의정부예요. 경기도 의정부인데 이 건도 4억 4천이에요. 제일 싼 매물이. 그런데 3억 1,500 남짓에 낙찰이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인천 같은 경우도 이 레미안 부평도 지금 7억 9천이란 말이에요. 제일 싼 매물이. 근데 6억 7,100에 낙찰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1억 넘게 싸게 낙찰. 그렇다고 지금 보여드린 물건이 뭐 권리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상당수의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그 90%에 해당되는 매우 쉬운 진짜 2, 3일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권리 분석이 가능한 네. 딱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지금 그건 일반 방금 보여주셨던 물건들이 네. 완전 일반 물건인가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뭐 선순위 뭐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완전 일반 물건. 완전 일반 물건. 네. 완전 일반 물건 기준으로 한 1억 이상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네. 지금 또 너무 막 30명, 40명 들어가가지고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고 낙찰 금액 자체가 높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뭐 아까도 우리가 서울 것도 받고 인천도 받고 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경매에 관심을 갖고 이제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있죠. 네네. 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초보들이 가장
아파트에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어느 곳에서는 이제 뭐 빌라를 해라라고 권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초보는 빌라가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되게. 네,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려요. 그런데 보는 눈은 다 비슷해요.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나의 자금 여력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내가 들어가는 데만 다 많이 몰리는 거야. 근데 시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물건들처럼 싸게 낙찰되는 건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제 이제 총선 끝났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뀐 게 없잖아요. 그죠? 없죠. 의석수나 뭐나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취득세 중과예요. 취득세 중과인데 이제 살짝 기대를 했던 거는 투자자들이 의석수가 좀 빨간 쪽으로 많이 다소다양 쪽으로 바뀌면 지금 정부의 안은 그 중과에서 지금 50% 반을 다 삭감? 반을 줄인 그러니까 12%가 6%, 8%가 4% 그런 식으로 안을 제출을 했지만 네.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계속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의석수가 좀 바뀌면은 그게 될 수도 있을까? 그럼 어쨌건 6%도 높아. 맞아요. 다주택자 이상부터가 6%인데 그렇죠. 6%도 굉장히 높죠. 원래 1%에 비하면. 맞아요. 근데 12%에서 6%가 되면은 좀 허들이 약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게 뭐냐 85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는 것들은요 12%가 아니라 뭐 지교세와 농특세 뭐 이런 거 합치면은 12.4% 막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네. 85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원래 8호 이하는 농특세가 안 붙어요. 근데 8호가 초과가 되면 농특세가 또 붙어서 네. 13.4%가 돼요. 넘어가는 것들은.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물건도 114죠. 전혀 넘어가죠. 네. 근데 초보자들은 절대 이런 물건에 접근을 안 해요. 아. 일단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의 시각만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많이 싼 금액으로 네. 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또한 이제 그렇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김태훈 대표님하고 유튜브 촬영 몇 번 했잖아요. 네.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이거 유튜브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제 요즘에 촬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죠? 좀 뭔가 지금 느낌 왔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달라. 같아요. 예전에 조금 뭔가 좀 낯설어하고 뭔가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맞아요.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차마 그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 막 찍은 내가 찍은 걸. 네. 근데 대표님이랑 찍은 거는 그래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막 해서 그 영상은 좀 볼만한데 보통 이제 막 혼자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았는데 좀 말씀대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경매에서 그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아까 근데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3일만 공부하면 끝난다. 왜냐면 우리는 어려운 거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 3일이면 되나요? 이거 뭐 3일 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또 이 자료는 또 급하게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낙찰된 건이죠. 이게 또 분위기가 또 이 경매 입찰자 수가 막 많이 몰리네, 약간 과열됐네, 뭐 이제 그 분위기가 사실은 지지난주였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사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지가 않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많았다, 적정했다가 좀 줄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몰리면은 계속 그렇게 막 폭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은 자 이제 어제 총선 끝나고 이게 오늘이죠. 이게 오늘. 입찰자는 한 명이에요. 한 명 혼자? 단독 입찰인 거죠. 야, 총선 끝나니까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신 거 그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갔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임. 근데 이제 한 명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뭔가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초보라서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나 혼자야. 그러면 이제 뭔가 불안하죠.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쭈삐 쓰면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대학력이 있나 뭐. 그렇죠. 이제 보통은 공부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낙찰을 받고서 공부를 하죠. 근데 공부하고 나니 낙찰 받고 공부하면 어떻게 해 이거? 공부를 하고 나니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네, 전혀 이상이 없다. 우선적으로 네. 지금 얘는 8호 넘어가는 이게 네. 약간 평형대가 큰 건데 이제 40, 뭐 한 5, 6평형 정도 되겠죠. 요 물건은 거래가 좀 뜸했던 물건인데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거는 9억부터 나와 있어요. 제일 싼 매물이 9억이에요. 근데 뭐 이 호가 자체를 시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건 현재 제일 저렴한 매물은 9억이다. 저기 근데- 이제 그리고 매매가 7억 5천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실거래는 최근 실거래가 7억 5천인가 보죠? 요거 이제 전용 84. 그러네. 84의 다르네. 저층이거든요. 아, 저층이 지금 이제 7억 5천에 호가가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전용 126. 경매로 나온 야, 물건이 이거는 126이거든요. 2억 5천 가까이 싸게 산 거래죠. 그런데 이제 1층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고 그러네. 요거는 이제 좀 층이 괜찮은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한 5천 정도 더 그냥 시세를 낮게 그렇죠. 본다고 해도 엄청나게 싸게 낙찰이 됐죠. 그렇죠. 근데 단독이에요. 야, 그럼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진짜 2, 3일이면 되느냐? 일반적인 물건은 네. 자 이제 권리 분석은 그냥 크게 두 가지예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뭐냐? 등기부상 권리 분석. 네. 등기부에 쭉 권리들이 있는데 경매는 특이하게도 원래 이런 근저당이든 뭐 이런 것들 가압류든 이런 걸 없애려면은 네. 평상시에는 이걸 해결을 해야지만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지만 없앨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채무가 한 10억이 있는데 아파트 값이 뭐 7억밖에 안 돼. 네. 그러면은 그거는 영원히 낙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야, 경매로 진행이 되면은 웬만한 기준에 맞춰서 웬만한 건 다 없애버리자 등기부에. 이제 그거예요. 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요. 제일 위에 있는 권리가 근저당이면 지금 여기 근저당이죠. 제일 위에 있는 권리가 근저당이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권리들이 다 말소가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게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다 밑에 거를 없앤다라고 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권리 또는 등기다라고 해서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네. 근데 하여튼 제일 위에 있는 애가 근저당이면은 그냥 끝난 거야 권리 분석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끝난 거예요. 1초 권리 분석. 그렇죠. 끝났다는 근저당만 있으면 게임 끝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가압류가 있어요. 제일 위에. 대부분이 근저당이고. 그럼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저당 또는 가압류가 제일 위에 있잖아. 네. 그러면은 자신을 포함해서 다 없어지니까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끝.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메뉴에 있다. 네. 그냥 깔끔한 거네. 등기부는 끝난 거예요. 물론 예외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외상은요 우리가 이런 아파트에서는 절대 볼 일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고 등기나 예고 등기는 있을 수 있는데 예고 등기는 사실 오래전에 없어진 거고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도 거의 뭐 효력이 없는 이미 없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상은 그거 공부하려면은 그거는 그것만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네. 근데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무슨 뭐 건물 뭐 토지 인도 가처분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이런 물건에서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만 알아도 네. 등기부상 권리부상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3일이 아니라 그냥 네. 1초 컷인데 1초 컷. 맞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보통 3초 권리 분석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례를 가지고 또 네. 그래서 책엔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을 두 파트로 나눠놨어요. 자, 90%, 10%. 뭐냐면 지금 이것처럼 대부분 90%의 물건들은 다 권리 분석 이렇게 끝나요. 근데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나머지 10%는 이제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10%를 배우겠다고 그거를 다 법이고 그 어려운 것들을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 90%를 위해서는 진짜 10%만 공부를 하면 된다. 네.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놨고 뒤에 가서 나머지 10%에 대한 거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면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리 분석을 좀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이제 등기부상 권리 분석이에요. 네. 이거는 굉장히 쉽고 네. 여기서 뭔가를 실수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제일 위에 가처분이 있어 네. 또는 제일 위에 가등기가 있어 그러면은 이
보통 이제 이 화면 자체에도 뭐 유료 사이트에도 네. 뭐 리치고도 또 그런 게 잘 돼 있고요. 여기에 빨간 글씨로 인수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초보가 보면 무섭잖아. 그게. 딱 봐도 무섭게 생겼네. 무섭잖아. 인수해라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부채를. 그냥 빨간색으로 나오면은 그게 무서워. 그래서 일단 안 해. 빨간색은 패스. 네. 근데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이 이제 임차인이거든요. 권리 분석이. 근데 위에 보면 지금 임차인이 없다고 나와 있죠. 권리 분석 끝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근데 있어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건 이제 또 뒤에서 제가 네. 뭐 진짜 위험한 사례 또 망가진 사례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그거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하여튼 임차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들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리 분석은 두 개로 나뉘는 거네요. 네. 등기, 권리상의 권리 분석, 네.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 그렇죠. 이거 두 개면 끝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등기 이 권리 분석에서는 뭐 가압류나 그다음에 근저당 네. 이거면은 분석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패스. 네. 근데 혹시라도 뭐 가등기나 뭔가 이상한 글씨가 있고 빨간색이야. 네. 뭔가 이상해. 낯선 게 들어와. 네. 이거는 뭔가 좀 있을 수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저거죠. 그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그렇죠. 분석하는 맞아요. 거죠. 네. 제가 그것도 조금 굉장히 공부해가지고. 쉬워요. 네. 그냥 말소 기준이랑 음. 그 임차인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뭐 디테일하게는 뭐 기적이 있지만 그냥 전입일자랑 네. 그 말소 기준 날짜랑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말소 기준보다 네. 빨라야 돼 날짜가. 임차인이 같아도 대항력이 없어요.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더 빨라. 그러면 그거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보통 그런데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다가 그런 실수, 아이고. 뭐 손해보는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면 이거네요. 초보자분들이 접근할 만한 그런 물건들은 네. 명심하세요. 이 기준 권리가 네. 그죠? 네. 가압류나 네. 그다음에 근저당 네. 요거 물건들 네. 그리고 그 임차인에서는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렇죠. 그냥 이거면은 그냥 권리 분석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수익적인 분석만 하면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쉽네. 그게 이제 그게 권리 분석이긴 하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게 결국 이제 선순위 임차인 경우에는 좀 위험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주의를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또 사례를 좀 이야기해 네. 주시죠. 권리 분석을 잘못한 사례. 그리고 자 이거는 그냥 권리 분석 하여튼 이건 여러모로 그냥 잘못한 거야. 여러모로 일단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일반 건축물도 들어가 있네요. 네, 굉장히 좋은 사례를 제가 또 이제 좀 발굴을 해 왔는데 자 이것도 입찰자가 한 명이죠.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이제 좀 긴장을 좀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굉장히 유찰이 많이 됐죠. 11%인가요 지금? 아니 3억 4,900에서부터 지금 도대체 네, 3억 4,900에서 쭉 계속 유찰이 돼서 11%. 결국 4,1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와. 4,100만 원. 이건 그냥 봐도 뭐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빌라도 뭐 싸게 낙찰을 받으면 좋아요. 네. 그런데 사실 21년도 이후로 실거래 현황들을 보면은 빌라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래가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자, 어쨌건 근데 뭐 싸게 낙찰 받으면은 뭐 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한번 볼게요. 이거 딱 보시면 제일 위에 근저당이죠. 네. 대부분이 근저당이에요. 그럼 끝났죠. 끝났죠. 끝난 거예요. 끝. 임차인 봐야죠.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보면 돼. 임차인. 임차인 있어. 네. 그러면 이 전입 일자랑 네. 이 근저당 말소 기준 일자랑 비교를 해보면 되죠. 비교를 해봤더니 네. 얘는 10월 25일, 네. 얘는 9월 4일 더 빠르죠. 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거예요. 오. 대항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 이 보증금을 네. 낙찰자가 인수. 책임을 져야 된다. 무조건 인수는 아니고요. 아. 왜냐면은 배당 절차에서 만약에 이 보증금이 2억 2천인데 네. 배당 절차에서 2억 2천을 다 받아가 임차인. 그럼 더 이상 책임질 게 없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다 못 받아가면 그렇죠. 못 받아간 금액은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이 원래 보증금이었는데 네. 배당을 1억만 받았어요. 그럼 1억을 내가 무조건 내줘야 돼요? 그렇죠. 대항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안 받으면 나갈 필요도 없는 거니까. 아. 못 내보내는 거죠. 야.
이제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자면 네. 지금 4,100이면 와 대박 너무 싸게 잘 받았네. 그렇죠. 3억 싸게 샀네. 그렇죠. 네. 대박이죠. 네. 그런데 지금 대항력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확정일자니 배당이니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번 시간에는 뭐 막 뭐 강의가 되니까 네. 먼저 그냥 넘어가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4,100만 원 중에서 네. 뭐 경매 비용 뭐 몇백만 원 정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지 말고 4,100만 원을 이제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받아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은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1억 8천? 네. 8천인가요? 네. 1억 8천을 네. 못 받은 거죠, 돈을. 네. 그러면 그 1억 8천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주면 되죠. 네. 아니, 집값이 저기 감정가 최저 매각가격이 3억 4,900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감정가가 3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 한 2억 2천 정도의 이제 낙찰을 맞아요. 받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야 괜찮네. 네. 건축물 대장을 볼 거예요. 어.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근데 위반 건축물도 뭐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괜찮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부과를 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더 이상 부과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위반 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하물며 나중에는 뭐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네. 야, 너 이거 위반된 것들 신고해. 그러면은 뭐 합법적으로 해줄게. 건축물 대장에도 이제 그 뭐 넓어지면 특히 이제 뭐 불법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뭐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위반 사항은요 네.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 용도를 보시면은 네. 지금 제2종 근생으로 나와 있어요. 주택이 아닌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용도에는 뭐야?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는 다세대라고 나와요, 용도에. 근데 빌라인데 어떻게 근생이 돼요? 예,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상대적으로 주거용은 네.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8세대가 나오면 이제 네모 반듯해지는데 주차장 면적이 8세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한 세대를 빼고 7세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들던가 어. 아니면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는 이 주거 용도가 아닌 이런 식으로 근생으로 용도가 되면은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근생으로는 써먹을 데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주택에서 있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병력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나는 상가로 그러면 뭐 임대를 줘야겠네? 이거 상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빌란. 근생으로 지었다가 저희 임대인이 그냥 불법으로 그냥 안에 치사다 그렇죠. 넣어가지고 사람 그냥 임차를 줘버린 거예요. 준공 받을 때는 그냥 비워놨다가 준공 다 받고 나서 그냥 주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이거를 일반 매매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 뭐 중개사가 건축대장 띄워보고 야 이거 근생이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주거용으로 만들어 놓고 전세를 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전세도 원래는 중개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가기도 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가격 좀 싸게 해주고 또 그렇죠. 하면, 정상적으로 못 팔죠. 그러니까 경매로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매로 파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또 낙찰을 받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양성화가 되지도 않고 네.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이거는 저게 이행 강제금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저런 거는 얼마나 나와요? 저거 이제 뭐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근데 이행 강제금도 문제긴 한데 결국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네. 저걸로 수익 내고 다시 되팔아서 차익도 해야 되는데 네. 팔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저걸 팔려고 하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용도 변경을 하면 멸실을 해놓고 다시 다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니까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접근하면 저거는 이제 완전 애물단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거는 상속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상속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애가 네. 나 이거 안 받겠다 뭐 포기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유형의 물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낙찰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허가 결정은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 잔금을 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낙찰 받으신 차라리 분은. 사서만 날리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낙찰자분이 이거는 그냥 이 보증금 얼마 안 돼요. 지금 보증금 얼마 냈지? 300만 원이 좀 안 300만 원. 되죠. 보증금 이거 300만 원. 포기하시는 게 아. 이거는 맞고요. 야, 근데 저거 분명히 해당되는 그 건축물대장을 봤을 텐데 아니 근데 보통 그런 거 안 보세요. 안 봐요? 그런 거 안 보고 아, 경매 사이트에 저런 거 없어요? 있지만 예. 보시는 분이 안 보면은 방법이 아. 없죠. 다 건축물대장이랑 뭐랑 유료 사이트에 아니 저게 이제 분명히 저 빨간색으로 위반 건축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혀 있잖아요. 있죠. 저거를 설마 안 보고 경매를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네. 뭐 잘은 모르겠고 그냥 싸게 받으면 되겠지. 아.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접근을 진짜 하신 겁 것 없이 같아요. 접근했네. 그렇죠. 그냥 막 그냥 네. 명무 좀 하고 아 우리 새벽하님이 그냥 3초 컷이래. 그냥 3초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갔네. 아. 그렇죠. 네, 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매로 좀 이득 보려고 했다가 이제 때려다가 그냥- 아니 호기가 아니지. 뭔가 이익을 보려다 그냥 혹만 붙인. 네, 이거는 그냥 혹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아. 굉장히 그래서 이게 뭐든지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냥 겁 없이 투자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새벽 하늘님이 또 쓰신 요번에 신간 네. 책을 또 봐야 되지 않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책을 뭐 커리큘럼부터 굉장히 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진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쉽게 공부가 가능하실 네.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아니,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뭘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노하우를 잠깐 알려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싶잖아요. 네, 저는 부동산 책을 몇십 권을 봐요. 그렇죠. 강의도 몇십 번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매 고수가 되고 싶어요? 경매도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건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쓴 책을 엄청 많이 보고 그런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각종 시행착오를 내가 온몸에 지금 뭐 상처 입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네. 이런 타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가장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권리 분석은 음. 뭐 예를 멘토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 가장 네. 좋은 건 뭐냐면은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러면은 정말 믿을 만한 멘토를 두는 거예요. 중요하죠. 두고 그러니까 뭐 근데 뭐 블로그 보고 막 이런 걸 질문하고 뭐 이거는 굉장한 신뢰잖아요, 사실. 그 뭐 어떻게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막 답변을 그냥 해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시간의 가치를 모르시는 그러- 이런 분들은 막 그렇죠. 이제 또 순진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강의 한 번 안 듣고 물론 책은 여러 권 봐야 되고 그 그쵸. 강의 듣기 전에 책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멘토와 네. 유대 관계를 그럼요. 내가 만들어 놓고 맞아요. 항상이 아니라 진짜 딱 뭐 이런 물건 진짜 내가 괜찮아 보여. 근데 정말로 한 번만 짧게 검토를 받았다면은 이런 일은 그렇죠. 안 벌어지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새로운 신간을 가지고 네. 김태훈 대표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끝으로 경매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이번에 신간을 또 읽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경매에 대한 거 이런 거 준비하려면 요 정도는 준비를 하고 또는 주의를 하고 당부 말씀 있다고 하면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많이 하지 왜냐하면 마라. 우리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법원 뭐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경매라는 수익 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이 툴을 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매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매 쪽은 네. 이거를 공부를 네. 나는 이걸 좀 완벽하게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경매 공부를 완벽하게 하겠다. 네. 한 3년 7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법을 이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의 정리를 진짜 많은 고민 끝에 네. 해놓은 게 뭐냐면은 자, 이 정도만 공부를 해도 된다. 권리 분석에 대한 건. 맞아요.
자, 왜냐면 90%에 대한 건 이 정도만 그렇죠. 이 정도만 알아도 돼. 그리고 나머지 10% 좀 더 어려운 거 하고 대신 어려워질수록 더 싸게 낙찰받는 그 확률은 높아지죠. 네. 네, 왜냐면 더 사람들이 적게 몰릴 그렇죠.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사례를. 사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요 최근 사례들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 바로 제가 뭐 한두 번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낙찰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굳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려운 걸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딱 내가 해야 될 것만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실행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공부거든요. 그렇죠. 아, 명도 어떻게 여태까지 제가 진짜 몇천 명의 그 수강생들을 이제 배출. 강의 뭐 들으신 분들, 낙찰 받으신 분들 명도 못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그게 1개월 늦어지네, 2개월 늦어지네 이 차이지 명도를 못 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명도는 뭐 경매꽃은 아니에요. 명도 아니에요. 명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명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명도는 낙찰 받고 나서 걱정을 해도 돼. 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공부 필요 없다. 진짜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게 있다면 강의 들어서 정말 짧은 코멘트 내가 들을 수 있는 멘트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알림께서 또 경매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리치 에듀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VOD 또 영상이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또 네. 참고하셔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요즘 또 앞으로 굉장히 이제 각각 받고 있는 이 경매 분야의 또 초고수, 경매 천재, 우리도 김태훈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댓글. 댓글. 네,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